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 1953년 6월 15일생의 중국 최고 지도자입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된 뒤 사상 최초로 3연임을 하며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권위주의형 지도자입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최고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는 그의 리더십, 말하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우리가 좋은 외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방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대문 애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김국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진핑은 2012년 당 총서기, 또 당 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됐고 2013년 3월 중국 주석에 취임해서 당정 군 3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면서 관료부패에 대한 엄격한 개혁주의자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시중신의 아들로 태어난 엘리트 정치인 시진핑. 그는 1969년 문화대혁명 때 산시성의 시골로 내려가고 농업 공동체에서 6년 동안 육체 노동을 한 이후로 정식 당원이 되면서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며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당원로이자 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보수와 진보의 지지를 모두 받아 2007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2008년 국가부주석, 2012년 주석이 됐고 2017년에는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 사상을 생전에 당헌에 넣은 두 번째 지도자가 됐습니다. 2018년 3월 11일 시진핑 사상을 국가지도 이념으로 헌법소문에 포함하고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삭제한 5차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시진핑 장기 집권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중국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 대표론, 과학발전과 함께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헌법소문에 명기하는 5차 개헌안이 참석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시진핑의 지도 사상이 중국 헌법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같은 해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고 2023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3연임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권위적 통치로 경쟁자를 제거한 뒤 시진핑 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반영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의 지도 이념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30년 동안 급격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 누적된 빈부, 도농격차, 심각한 부패와 민심 위반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당 통치 강화, 빈부격차 등을 축소할 균형적 성장과 경제에서의 국가 역할 강화, 사상 통제 등을 통치 철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샤오캉 사회 확립, 또 개혁 심화, 의법 치국 법치죠. 이런 내용들의 전면적인 전략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5.21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진핑 리더십은 중국을 미국에 맞서 지구촌의 패권을 추구하는 양대 강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교차되는 그의 리더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권화와 강력한 카리스마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사회를 자신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당 총서기 등의 직책을 통합해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다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반부패 운동과 정적 탄압입니다.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그 과정에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공세적인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죠. 세 번째는 1대1로와 중화사상입니다. 이따일루라고 불리죠. 중국의 대경제정책의 1대1로를 제시하고 이는 중국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중국 이니셔티브입니다. 중국을 강대국으로 키우겠다는 세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중화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정치 통제 강화합니다. 시진핑은 국내 정치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 인터넷 검열, 인권운동가의 탄압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지만 중국 사회에서 시진핑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개혁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비 주도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국내 소비 활성화 또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경제력, 우리 경계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환경보호입니다. 중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오염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산림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해 중국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을 과시하며 상대 국가를 압박해서 일방주의적인 강압 외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군사력 강화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중국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회적 안정 유지입니다. 중국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정 요소를 예방하고 해결하기에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그리고 또 서방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등 비민주적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역사적 유산의 보호입니다. 중국의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 역사, 유적지, 또 유물 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CCTV 보면 중국의 문화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글로벌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주 연설도 하고 대중소통에 나섭니다. 연설, 담화, 또 대화록 등의 언어 사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의 연설, 또 말하기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진핑은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개혁의 깊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장은 그의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방식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반복을 통한 강조입니다. 말하기의 기법이죠. 시진핑은 중요한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중국의 꿈,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단결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장을 통해 반복적인 중국몽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비유입니다. 역사적인 비유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문장은 그 역사적인 비유 사용 방식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대중적인 언어입니다. 시진핑은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해 청중과 소통합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한 그런 대중적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소통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인 호소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몽을 계속 얘기하면서 중국인들의 역사적인 감정 호소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시진핑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이야기를 사용해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번 농촌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농민이 나에게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교훈 또 이야기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유머입니다. 유머를 사용해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듭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은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나 깨어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라고 이런 문장을 통해서 아주 재치 있고 또 유머 있는 그런 방식, 또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잘 표현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여덟 배 설득력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보여주죠.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꼭 살펴보고 함께 해야 될 리더십과 스피치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꼭 잘 참고해서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 번영 행복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미동맹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지만요.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또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실질적인 지도자 시진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의 강압적인 철권 통치, 또 문제점도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그리고 언어 사용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